과거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우리는 전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신의 능력을 지닌 이들을 만나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시험해봤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국의 이름난 무당을 찾아 떠난 제작진. 사전에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들의 영검함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는데요. 몰카 테스트에 과연 무당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예전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곳에 주소를 들고 가 그들을 시험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무덤이 사람이 많이 죽어간 터였어. 무슨 창살도 보이고요. 나 저기 모르는데 이 터는 창살도 보이고 거기 사람이 막 모여있고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많이 희생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터가 사장님하고 그러니까 문서도 없지만 이 터는 절대 좋은 터가 아니에요. 여기는 희생자가 많이 있는 터야. 거기는 귀신들이 많은 터고 그 다음에 희생자가 많은 터고 창살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몰라. 창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창살이 있고 감옥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예리한 인천 주안동의 예언당 1차 테스트 통과. 이렇게 총 4명의 무당에게서 우리는 영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는 4명의 무당을 민속방송으로 초대했습니다. 모두 스케줄을 어렵게 조정한 끝에 모일 수 있었는데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테스트 순서를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방 밖에 준비된 상자들을 느낌이 가는 대로 하나씩 뽑아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쩌면 하루의 운을 먼저 테스트해본다고 할 수도 있겠죠. 모든 무당들이 상자를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테스트 순서를 확인해볼 차례죠. 무당들은 자신이 직접 뽑은 순서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테스트는 통과할 것 같으신가요? 아무래도 통과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네. 테스트 통과를 못하게 되신다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많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까요? 무수능이 돼가지고 그걸 테스트 통과를 못한다면 슬럼프에 빠질 것 같아요. 테스트 앞두고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의 원력을 믿고 쫓아가야겠죠. 열심히 화이팅하면서 해야겠죠. 이제 드디어 2차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민속방송에서 치러지는 2차 테스트는 바로 인꼬 부부를 찾아라입니다. 네. 총 5쌍의 커플 사주를 준비했는데요. 이 중 이혼한 부부는 4쌍, 인꼬 부부는 오직 1쌍입니다. 먼저 1번은 지난 7월 이혼한 배우 커플, 다음 2번은 지난 2019년 이혼한 가수와 배우 커플, 그리고 3번은 지난 5월 이혼한 배우 커플입니다. 이어서 4번은 지난 2004년 결혼해 여전히 사이좋은 인꼬 부부, 가수 션과 배우 정혜영 커플이고요. 이 커플을 무당들이 맞춰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지난 2012년 이혼한 전 농구선수와 아나운서 커플입니다. 다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정말 시작합니다. 안씨 이 대주는 약간 되게 소심하면서도 이기적이에요. 바깥 생활에서는 사람들을 되게 잘 어울리는 사주예요. 근데 집에서는 소심하기 때문에 그 마누라를 약간 쪼을 거예요. 의심병도 있어요. 구씨를 봤을 때는 이분은 내 장군이 되게 앞장서는 사주야. 그러면은 남한테는 거 절대 지지 않고 그다음에 남의 밑에서 일을 못해요. 그런 사주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주가 나 잘랐어 막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심한 사람이 용납을 안 하겠죠.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되게 신가물이 엄청 셀 것 같아. 이씨 집안을 내려오는 그 내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씨, 내가 뭐가 있으면은 내 틀 안에 다 있어야 돼요. 내 손아귀에 뭐든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은 의심병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은 이분들도 아니다.
이 정시 기수가 조금 이끌어가면서 사람들하고 융합을 잘하고 누시대주도 사람들하고 융합을 잘하지만 내 가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마 인꼬지 않을까. 나만 아는 사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깨짐이 많을 것 같아요. 거울 보듯 훤하게 꿰뚫어본 예언당 테스트 통과. 저는 이제 음력으로 손님들을 음력하고 월하고 일하고 시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데 저는 천신점이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천신점이 아니고 뭐 그 역학으로 풀어서 저는 역학은 잘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 준 대로 그 천신점을 봐주기 때문에 월하고 일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쪽에 줄이고 어느 쪽이 뭐고 그런 거를 다 저는 찍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양력을 하다 보니까. 예. 역시 전국에서 손꼽히는 무당들 다운데요. 이제 다음은 3차 테스트입니다. 이번 3차 테스트는요. 배우 대 실제 네네. 인물이고요. 배우 대 실제 인물을 가려내는 테스트. 이번엔 음성입니다. Der Hass lässt dir keine. Der Neid über die andere Engel. Der Hass lässt dir keine. Der Neid über die andere Engel. 두 번째 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첫 번째인 분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까지 작기를 뽑았을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냈다가 반복을 했다가 이게 되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그분이 맞고 경험과 직감을 갖춘 예언당 테스트 통과. 음성으로 듣고 테스트하신 거는 좀 네. 어떠셨나요? 음성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약간 헷갈렸어요. 혹시 두 번째인가? 아닌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근데 왜냐면 두 번째 헷갈리는 건 약간 애기 소리 냈다가 조금 시통했다가 막 그런 잡음이 있었잖아요. 쉬었다. 근데 작기들은 실제로 제가 빼봤을 경우 그 신셈이 없거든요. 실세가 없이 계속 음성을 높였다가 막 난리 쳤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을 봤을 때는 계속 멀쩡멀쩡대고 뭐라고 말하시잖아요. 별소리를 다 하고 악순환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런 걸 음성을 딱 들으셨을 때 선생님도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요. 저도 살아본데 저도 하다 보면은 이래 쯧쯧쯧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이게 진짜 맞나? 저도 이제 손으로 집어서 하거든요. 손을 딱 집었을 때 뭐가 꿈틀거리고 뭐 이런 게 있을 때 특히 뭐 지금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짐승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에는 저도 우쭈쭈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거는 내가 언제든지 섬찟섬찟해요. 들었을 때는. 1차 몰카 테스트는 물론 2, 3차 테스트까지 한 방에 통과한 무당들. 실로 놀라운 영역은 다음 4차 테스트에서도 유효할까요? 사전에 그 어떤 정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한 사례자의 고민을 맞춰야 하는 점사 테스트입니다. 그럼 사례자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방문했을까요? 어떤 고민을 좀 상담하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는 저희 딸이 큰딸인데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게 엄청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고 두 번째는 제가 허리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고민입니다. 혹시 그러면 따님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43살이에요. 큰애가 딸아이인데 지금 결혼한 지 3년 됐거든요. 근데 아기를 가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갖는 건지 아니면 못 갖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막둥이가 고2인데 뭐 너무 그 학교 생활이 좀 적응이 안 되고 해서 다른 진로를 찾아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례자들의 고민이 잘 풀릴 수 있길 바라며 기묘한 이야기 4차 테스트 시작합니다. 그 줄에도 우리처럼 불렸던 분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분이 있으면 분명히 자식 중에도 시집 못 가거나 그런 안타까움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딸의 역량이 되게 크다 그래 할아버지가. 결론은 뭐냐, 딸이 시집 가기는 쉽지 않다고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다. 매년 사이에는 간단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들 지금 몸이 아프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몸이 올 수준에서는 아픈 수준이에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혹시 편도에서도 약간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떨 때는 현기증이 나지 않으세요? 약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현기증이라는 건 어지러움이 자주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거로 인해서 쓰러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관리는 진짜 잘 하셔야 되고, 일은 조금 주춤하신다고 나와요. 일하는 게 조금 막혔다. 내년 새해 조금 나아지는 운이지만 올해 거수를 잘 넘기셔야 해도 내년도 있어요. 내년 초까지는 몸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되고, 따님은 내가 봤을 때 어머니가 많이 빌어주고 닦아줘야 돼. 그래야지 그 따님이 그나마 시집을 가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래. 마음속에 이제 근심걱정 딱 하나인 것 같아. 딸, 그리고 일. 그래서 따님은 조금 어머니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 내려놓지 않으면 조바심 내면 더 힘들거든요. 가긴 간대 할아버지가. 근데 늦는다 그래. 근데 제 짝을 만나려면은 딸이 또 눈도 높아요. 좀 눈을 내려야 돼. 눈을 내려야만 그 딸도 가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안 가지는 않아요. 간다고 나와요. 예. 자식이 조금 네. 예, 힘들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을 갔으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 못 낳으니까 그게 제일 근심 걱정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올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올은 넘어가야 되고 내년 중반에서 후반기를 좀 보여요. 굳이 이럴 때에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늦는 것 뿐이지 자식 없는 농사는 아니에요. 자식은 분명히 들어 쓴다. 한 1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들어 쓰는 걸로 나오고, 아버님 일적으로도 지금 조금 힘든 걸로 나와요. 고비가 한 고비 두 고비, 올해가 한 고비 두 고비, 내년 초까지 그게 있어요. 네, 일이 고비가 안 풀린다는 거야. 지금 고비가 이게 산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봉우리가 있다는 거는 지금 봉우리를 두 봉우리를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만큼 찼다는 거예요. 봉우리 이제 겨우 하나 지금 꼭대기에 서 있으신 거 이제 시작이에요.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봉우리를 또 하나 또 타셔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들이 풀릴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조금 머리가 아프다거나 답답하고 네. 이 고비가 두 고비가 넘어가는 타원에 마른 분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빼빼한 사람요? 아, 빼빼한 사람. 말라서 주변 사람 있어요. 중에 예, 예. 그분을 조심해야 돼. 두 고비 중에 해방 노는 사람이 그 한 사람 있어요. 남자요, 여자요? 남자예요. 남자요. 이 고비를 넘기면 뒤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몰라, 할아버지가 운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세요. 네. 영검함은 물론 따뜻한 조언까지 함께였던 예언당 통과. 사례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무사히 점사 테스트까지 마친 신의 제자들, 정말 대단합니다. 민속방송을 방문해 영검함을 입증한 4명의 무당. 이분들을 그냥 보내면 섭섭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무당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미션. 이름하여 귀신이 사는 그 집.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몰라 더 무서운 귀신. 과연 우리의 일상 공간에는 귀신이 있을까요? 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영검함으로 무장한 무당 어벤져스가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이 있죠. 우리는 먼저 민속방송 건물부터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층으로 이루어진 민속방송. 4명의 무당은 각기 흩어져 공간들을 자세히 둘러봤는데요. 2층 사무실과 2층 화장실, 그리고 3층 사무실에서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귀신이 있다고 얘기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민속방송 건물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른다는 두 공간 중 나머지 한 곳, 바로 지하입니다. 지금은 스튜디오로 사용하지만 원래 10수년 동안 교회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예언당 지하를 둘러보고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여기가 조금
여기 한 2면 정도가 여기 있어. 옛날에 이상한 짓도 했나 봐. 여기서 막 별짓을 다 했고 막. 아우, 별짓을 다 하고 아우. 여기 혼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잘 안 떠나네. 떠나질 않고 여기 있어요. 혼백이. 사람한테 좀 해를 끼치는 건가요? 해는 끼치는 않아요. 자기가 혼백이 여기 있을 뿐이지. 근데 누가 이렇게 뭐 이 혼백을 뭐 끄집어내서 뭐 천대주거나 아니면 우리 말하는 준영이라서 그런 거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거나. 그 혼백을 보내기 위해서는 고사를 치면서 탐벌이를 해서라도 보내주는 게 좋아요. 지금 그렇게 보여 여기가. 여기는 애기들이 있네. 애기들이 왜 여기 있지? 거기 자리가 없는데 거기에 있어. 네, 애기들이 여기. 근데 얘 애기들은 영향은 없어요. 애기들은 그냥 놀이터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왕이면 밝은 데 가서 놀면 더 좋을 텐데 여기 구석진 데 있네. 여기 애기 하나? 네, 여기 하나. 이쪽에 십자가가 왜 보이죠? 이렇게. 여기가 터가 교회 터였나 봐요. 네, 여기가 저희가 네. 사용하기 전에 교회였어요. 그죠? 네, 십자가가 보이고 그분이 오래 있으면서 좋은 일은 내가 한 거는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해서. 나쁜 일도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 이쪽에도 조금 음침하거든요. 혹시 옛날에 여기서 작은 불사고가 있었나요? 모르시죠? 불. 모르겠어요. 느낌이 살짝 그게 있는데. 장난 아닌데요. 냄새가 장난 아니고 이거는 뭐 이렇게 간이 화장실로 사용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습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운도 여기도 좋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사소한 그런 불이 크게는 아니어도 있었던 걸로 같아요. 이렇게 해서 민속방송 전체를 스캔한 신의 제자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귀신들은 완전히 퇴치하는 게 좋을까요? 귀신은 퇴치를 네. 하는 게 다 좋은 건가요? 네. 영가들은 어쨌든 안 좋은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 번 정도로 기회를 주셔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도 어디다 갇혀 있으면 되게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랬듯이 영가들은 혼은 올려보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영가들은 그냥 있는 것보다 그 영가를 위해서나 여기를 위해서나 올려보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퇴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 정도 해주신다면? 습한 데를 안 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 물가는 언제든지 귀신들이 쑥 하고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 우울증 걸렸을 때, 그리고 우울증 걸리면서 술 한잔 했을 때는 귀신들이 쑥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조심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고수들은 뭘 해도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 진정한 신의 제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줄 기묘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